이 동영상 강좌는 블렌더 모디파이어 시리즈 네 번째 강좌입니다.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는 어떠한 메쉬로 된 서피스가 있을 때 그 메쉬의 두께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모디파이어입니다. 그 모디파이어는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를 사용하기 전에 토러스 모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부분의 일정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모델이 있습니다.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를 추가합니다. 자, 보면 솔리디파이의 모든 기본 값들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곳에 보면 두께가 약간 두꺼워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thickness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 그대로 두께를 조절합니다. 이 두께가 증가하게 되면 이 두께가 점점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마이너스 값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께가 줄어듦과 동시에 이게 0을 넘어서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거기에 마이너스 그 비율대로 두께가 그 반대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0.09 이렇게 08 정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offset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은 원래 이 오리지널 메쉬를 중심으로 안쪽으로 두께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바깥쪽으로 두께를 만들 것인지를 설정합니다. 자, 이 값이 현재 디폴트로 마이너스 1이 되어 있는데 이 값을 변경해서 양수 1로 지정하면 이렇게 그 두께가 원래 메쉬의 바깥쪽으로 이동합니다. 이 값을 정확하게 0으로 지정을 하면 이 원래 오리지널 메쉬를 중심으로 안쪽과 바깥쪽에 동등하게 그 두께가 조정이 됩니다. 그러면 디폴트 값으로 다시 마이너스 1로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텍스 그룹의 이름을 지정하는데 만약에 이 메쉬 중에 버텍스 그룹이 지정되어 있을 경우 이 전체 모든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 버텍스 그룹에 선택되어 있는 그 부분만 두께가 조정이 되는 것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위해서 이쪽에 한 부분만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요. 자, 이 부분만 일단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추가를 한 다음 이름을 주겠습니다. Solid Vertex Group이라고 이름을 주고 Assign을 하면 바로 이 선택되어 있는 부분이 이 그룹에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우고 선택하고 지우고 선택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모디파이어로 돌아갑니다. 자, 이것을 누르면 우리가 방금 만들었던 그 버텍스 그룹이 보입니다. 이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이 솔리디파이 모디파이어가 전혀 적용되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값을 반대로 하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나가겠죠? thickness를 조정하게 되면 바로 그 선택되어 있는 그 부분만 두께가 조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서브디비전 서피스를 추가해서 그 밑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2로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스무드를 주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이 두께를 주면 이런 식으로 그 버텍스 그룹 부분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시 삭제합니다. 그러면 전체 모든 내용이 이 두께 값에 변경됩니다. 이 버텍스 그룹을 선택한 상태에서 바로 이 인버트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 버텍스 그룹의 선택이 반전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면 이렇게 그 부분은 선택이 안 되고 그 나머지 부분만 두께가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팩터라는 것은 이제 현재 이 버텍스 그룹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버텍스 그룹의 사용 정도를 어느 정도 강도를 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0이면 이 버텍스 그룹을 사용하는 강도를 100%로 줍니다. 하지만 이 값이 증가함에 따라 그 버텍스 그룹만 사용하는 그 빈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을 1로 하면 버텍스 그룹이 전혀 사용되지 않은 상태와 동일하게 되고요. 이것을 0으로 하면 버텍스 그룹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0.5, 즉 50%를 하면 버텍스 그룹은 사용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이 한 반 정도 사용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이제 creas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inner crease, outer rim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선 crease라는 단어는 주름을 말합니다. 이렇게 주름져 있는 그러한 뜻을 말하는데 즉 이너 부분은 이제 안쪽 부분의 모서리를 주름을 설정하는 값이고요. 그리고 아우터는 이 바깥쪽의 주름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rim은 이 부분의 주름을 즉 rim 부분을 선택하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너 부분을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 안쪽 부분이 훨씬 주름값이 강해지기 때문에 더 날카롭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바깥 아우터를 노리면 이 바깥쪽이 주름값이 강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날카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림이라는 것은 좀 전에 설명했듯이 바로 이 부분 이런 식으로 값이 설정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쪽은 끝부분이기 때문에 이 윗부분을 보면 그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훨씬 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0이 되었을 때 1이 되었을 때 이 값이 변경됩니다. 그리고 even thickness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모든 부분의 두께가 동일한 두께로 적용이 되도록 해주는 옵션입니다. 좀 더 쉬운 예를 들기 위해서 큐브를 선택하고 이 큐브에서 면 몇 군데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solidify modify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서 두께를 이렇게 주다 보면 이것을 보면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은 좀 얇게 두께가 설정되는데 이 바깥쪽은 좀 더 두껍게 설정이 됩니다. 이 값을 더 크게 주면 그 차이는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이 값을 even thickness를 주게 되면 모든 부분이 동일한 두께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로 그럴 때 이 even thickness 옵션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그 밑에 보면 High Quality Normal 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말 그대로 이 Solidify Modify를 사용할 때 훨씬 더 높은 퀄리티의 노멀을 계산해서 그 두께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Fill Rim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Fill Rim 부분은 림을 덮을 것인지를 결정하는데요.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바로 이 림 부분이 이렇게 열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림 부분이 이렇게 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다시 막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olidify, Modify를 사용한 한 가지 예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블렌더를 시작하면 이렇게 나오는 큐브를 삭제합니다. 그리고 서클을 추가합니다. 자, 현재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8개로 줄이고요.
상태에서 E 키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한 다음에 살짝 키워줍니다. 또 익스트루드를 해서 이렇게 살짝 키워줍니다. 간단하게 무슨 옹기 그릇 비슷한 그릇을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익스트루드 해서 스케일로 좁혀준 다음에 F키를 눌러서 베이스 B를 해줍니다. 그러면 대충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서브디비전을 값을 2개로 준 다음에 스무드를 해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얇은 그릇이 나옵니다. 이제 이 그릇의 두께를 주기 위해서 Solidify Modify를 주겠습니다. 자, 우선 설명했던 것처럼 순서가 중요한데요. Solidify로 일단 두께를 주고 나서 그 결과물을 Subdivision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Solidify를 Subdivision 위에 위치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thickness를 조절을 하면 이런 식으로 두께가 조절이 됩니다. 한 0.22 정도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릇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플라이를 적용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보시면 이렇게 자, 안쪽과 바깥쪽에 모두 자, 이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안쪽과 바깥쪽 모두 이렇게 메쉬가 만들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께가 있는 그릇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비디오 강좌를 마칩니다.